최근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었죠.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2021년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후 역대급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한 국제학교 교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학교의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쿄 중심에 자리 잡은 한 국제학교. 이곳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작은 지구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는 이 국제적인 분위기에도 균열이 존재했어요. 학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나랑 놀지 않지? 그 애는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쉬는 시간에는 같은 나라에서 온 아이들끼리 무리를 지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시도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언뜻 보면 평화롭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국제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드라마는 폭력적인 생존 게임이라는 다소 어두운 소재를 다루었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한국 전통 놀이들은 순수하고 흥미로웠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같은 놀이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이 드라마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딱지 만들어 봤어? 완전 어려워. 난 구슬치기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 너는? 그렇게 학생들은 처음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은 오징어 게임에서 본 딱지치기를 따라 하려다 서툰 손놀림으로 딱지를 접으며 옆 친구에게 말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안 돼. 그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가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야 돼. 그리고 한쪽은 단단하게 눌러야 잘 튕겨. 그 작은 대화는 둘 사이의 어색함을 허물어 주었고 다른 학생들도 이 대화를 지켜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학교의 한국 문화 동아리를 운영하던 사토 선생님이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교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징어 게임이 학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토 선생님은 그동안 학생들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늘 미적지근했어요. 그저 억지로 참여하는 모습이 많았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민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한국 전통 놀이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면 이 놀이를 활용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다음 날 사토 선생님은 학교의 다문화 교육팀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전통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간의 소통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사토 선생님의 열정에 감화되었습니다. 특히 한 팀원이 말했죠. 그렇다면 단순히 놀이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학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한국 전통 놀이로 배우는 협력의 미학으로 정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들이 다양한 팀을 이루어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사토 선생님은 한국 전통 놀이 전문가를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프로그램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등 놀이를 선택하고 아이들이 팀을 나눠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아이들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날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서로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내 팀은 누구지? 이 친구랑은 말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걱정도 잠시. 딱지치기 첫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금세 놀이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이 딱지를 튕기기 위해 힘을 조절하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모습은 선생님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힘을 줘서 쳐봐. 아니야. 너무 세면 안 돼. 각도를 봐야 돼. 놀이가 끝난 후 학생들은 처음 느껴보는 협력의 성취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재미있었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프로그램 초반이라 더 큰 변화는 앞으로의 여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놀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국제학교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로 인해 쉽게 어울리지 못하던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 수업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놀이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아이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었던 딱지치기 시간. 학생들은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했죠. 한국에서 온 지윤이는 딱지치기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팀원들에게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치면 돼. 하지만 옆에서 듣던 프랑스 친구 에밀리는 지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뭐라고? 힘을 어떻게 조절하라는 거야? 난 전혀 모르겠어. 지윤은 한숨을 쉬며 직접 보여주었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했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토 선생님은 살짝 다가가 조언했습니다. 지윤아, 너의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밀리가 더 쉽게 이해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 지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종이를 한 장 더 꺼내어 에밀리와 함께 딱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딱지를 만들어 볼까? 너만의 딱지를 만들면 더 재미있을 거야. 그렇게 둘은 각자의 딱지를 만들어 시도했고 결국 에밀리가 처음으로 딱지를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와, 내가 해냈어. 에밀리는 기쁨의 환호를 질렀고 지윤도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지? 이제 감 잡았네. 이 작은 성공은 다른 팀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구슬치기 시간. 베트남 출신의 한 학생은 자기 나라의 전통 놀이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팀원들에게 소개하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도를 재서 공을 던져. 한번 해볼래? 이를 받아들인 일본 친구는 전략에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팀은 압도적인 점수 차로 승리했습니다. 놀이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나라에는 정말 똑똑한 방법이 있구나. 다음에도 이런 거 좀 알려줘. 그럼 내가 가르쳐준 것도 엄청 도움됐어. 학생들은 이렇게 놀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팀이 이렇게 순탄하게 협력의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팀에서는 놀이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쪽으로 던지라고.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놀이 중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놀이가 끝난 뒤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온 마르코와 중국 출신의 류는 사소한 실수로 시작된 문제를 끝까지 확대시키며 팀 전체 분위기를 망쳐버렸죠.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팀은 무조건 진다. 다른 팀원이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무시하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토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놀이를 통해 협력의 가치를 가르치려던 프로젝트가 일부 팀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다음 수업 시간
사토 선생님은 조금 색다른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상대 팀과 경쟁하기보다 함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놀이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줄다리기는 일반적인 승부 놀이와 달랐습니다. 규칙은 단 하나, 상대 팀이 넘어지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학생들은 이 규칙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사토 선생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팀이 함께 힘을 조절하며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놀이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당겨 상대 팀이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약하게 당겨 자신들이 뒤로 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잠깐, 우리가 너무 세게 당기는 것 같아. 좋아. 그럼 힘을 조금만 빼보자. 줄다리기 놀이가 끝난 뒤 학생들은 전에 없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팀의 일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놀이에서는 상대 팀도 우리 팀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스페인에서 온 마르코도 옆에 있던 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너무 화를 냈던 것 같아. 너도 잘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다음엔 우리 좀 더 잘해보자. 이 놀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점점 진전되면서 학생들은 단순히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이 변화를 보며 자신이 이끄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국제학교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구슬치기 놀이였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한 팀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것이었죠. 히로는 일본에서 온 12살의 꼼꼼한 소년이었습니다. 전략가로서 팀의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은 그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히로는 굿을 배분 전략을 제시하며 팀원들에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실행자인 태국 출신의 나와는 히로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시간만 낭비할 거야. 내가 직접 상대해 볼게. 내가 마음대로 하면 팀 전체가 망칠 수 있어. 히로는 당황하며 반대했지만 나와는 히로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나와는 연달아 실수를 했고 히로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너도 틀렸잖아. 완벽하지도 않은 주제에 날 탓하지 마. 이들의 다툼은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 전체가 서로를 비난하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팀은 구슬을 모두 잃으며 게임에서 패배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히로와 나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상황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놀이가 경쟁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사토 선생님은 이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음 수업에서 특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 대신 협력을 강조하는 놀이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사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구슬치기를 해볼 거예요. 이 게임의 목표는 상대 팀과 함께 균형을 맞춰 10분 동안 구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팀이 함께 성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이 새로운 규칙에 의아해했습니다. 같이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다른 팀과 경쟁해야 하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게임은 여러분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도울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놀이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히로와 나와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역할 분담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전략을 짤게. 넌 실행만 해. 히로가 말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나완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팀의 협력 모습을 보며 히로와 나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완, 내가 직접 대결할 땐 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이번엔 내가 해볼래? 히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내 뒤에서 상대팀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려줘.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둘은 점점 자신들의 역할을 조정하며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과도 소통하며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상대팀이 실수로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했을 때 히로가 재빨리 구슬의 흐름을 조정하며 상대를 도왔습니다. 조심해. 구슬을 살짝 옆으로 밀어. 상대팀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두 팀은 서로 웃으며 협력했습니다. 놀이가 끝난 뒤 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히로와 나와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해줬어. 오늘은 정말 팀다운 느낌이었어. 히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도와준 덕분이야. 이제 알겠어.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나완이 답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게임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한 중국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상대 팀과도 함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더 재미있었어요. 베트남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히로도 나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완 덕분에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혼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서로 믿고 협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날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은 함께 놀이를 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국적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죠. 한국 전통 놀이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학생들에게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도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쿄 국제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의 변화는 놀라웠지만 오늘은 그 변화가 절정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강당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놀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 팀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최종 도전을 완수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토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한국 전통 놀이를 통해 배운 협력과 배려를 모두 발휘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성장했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한 표정 속에서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최종 과제는 바로 한국 전통 놀이 릴레이였습니다. 이 릴레이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그리고 제기차기까지 지금까지 배운 놀이들을 한데 모아 모든 단계를 완수해야 성공하는 도전이었어요. 각 팀은 역할을 나누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든 놀이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딱지치기. 각 팀은 딱지를 뒤집는데 필요한 힘과 방향을 조율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야 했습니다. 히로는 전략가로 나서서 팀원들을 진지하게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만 치면 딱지가 튀어버릴 거야. 힘 조절을 잘해야 해. 먼저 너부터 시도해봐. 한 번의 실패 후 팀원들은 히로의 조언을 따라가며 함께 방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히로의 전략대로 해볼게. 잘 되면 나중에 제기차기도 내 방식으로 해보자. 이 대화는 히로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들어야겠어. 결국 팀원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딱지가 화려하게 뒤집히자 팀원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라는 외침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다음은 구슬치기 단계였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출신 나완이 팀의 리더로 나섰습니다. 그는 실행자로서 상대 팀과 대결을 펼치며 동시에 팀원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이번 라운드를 맡을게. 하지만 구슬 개수를 조절하는 건 내가 해봐. 히로, 내가 배분을 잘하니까 믿고 맡길게. 히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알겠어. 이 구슬 2개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다음 라운드에 대비해 남겨둘게. 나와는 팀의 신뢰를 등에 업고 구슬을 정확히 상대의 구슬에 맞췄습니다. 성공적인 한 번의 공격 후 그는 팀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봤지? 이번엔 너희 차례야. 내가 도와줄게. 그의 격려와 팀원들의 협력은 팀 전체의 사기를 높였고 구슬치기 단계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줄다리기 단계에서는 상대 팀과의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상대 팀과 힘을 조율하며 서로를 넘어뜨리지 않아야 했죠. 우리가 너무 세게 당기면 상대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게임이 끝나버릴 거야. 그럼 조금씩 힘을 조절하면서 서로 대화하자. 게임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줄다리기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점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줄다리기야. 상대 팀이랑 같이 해야 하다니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미있지 않아? 마지막으로 제기차기 단계가 남았습니다. 제기를 다루는 것은 쉬워 보였지만 이 단계는 집중력과 팀원 간의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었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찾아. 실패하면 다른 팀원이 바로 이어받아야 해. 학생들은 서로의 차례를 응원하며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기를 떨어뜨리자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 격려 속에서 마지막 차례의 학생이 제기를 멋지게 차올리자 강당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릴레이가 끝난 뒤 사토 선생님은 학생들을 모아 마무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히로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줄다리기를 할 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예전에는 상대를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상대팀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어 나완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구슬치기를 하면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팀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한국 학생은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놀이가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이가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놀이 릴레이가 끝난 뒤 학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다문화, 놀이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놀이를 추가해 학생들이 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죠. 사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통 놀이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여러분 모두를 더 나은 친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협력과 배려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우리를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경험은 학생들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도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전통놀이가 가르쳐준 협력과 배려의 가치는 이 작은 강당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연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는 힘을 믿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